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80화 암행 마교의 음모.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그들은 한적한 숲속에서 풍찬 노숙하고 있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서 지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으며, 마화는 불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궁혁은 주변의 나무들을 조사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다. 혁공,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은 없어? 류지혁은 남궁혁에게 물었다. 공자님,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지만 이곳 숲속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남궁혁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다. 맞아요, 교주님. 이 숲속의 기운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화도 동의하며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았으나 이내 곧 여러 명의 목소리로 변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오직 지혁에게만 들렸고, 마화 구양정과 남궁혁은 이러한 세미한 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지혁의 오감은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선 초인의 능력이었다. 그는 능히 본인의 의지만 발동된다면 수천 장 밖, 늦가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때 기이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들의 야영지 근처에서 멈췄다. 물론 정과 혁은 이러한 소리를 감지할 수 없었다. 다만 지혁은 손짓으로 마화와 남궁혁에게 조용히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지혁 홀로 살그머니 일어나 은밀한 밀보를 밟으며 숲속 깊은 곳을 향해 다가갔다. 소저와 혁공은 내가 기별할 때까지 식사를 마저 하시오. 그리고 혹시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일체 이 장소에서 움직이지 마시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곳에서 오직 이곳에 있어야 하오. 지혁은 호련히 신형을 움직이며 전음으로 두 사람에게 명했다. 그리고 누구냐? 류지혁은 강력한 목소리로 외치며 신형을 어둠 속으로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듯 움직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신비롭게 등장했고, 그들은 모두 짙은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얼굴을 가린 채 지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 얼굴을 가린 것은 모두가 귀신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이에 지혁은 신중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지혁은 매우 은밀히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본인의 기해혈 단전에서 내공을 집중시켰다.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며 지혁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 앞에 등장한 인물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누구냐? 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냐? 지혁의 질문에 검은 그림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기를 꺼내들었고 지혁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지혁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 여의팔복한 섬을 밟으며 그의 신형은 격한 금빛 광채로 물들었는데, 그는 호신공부를 발동하며 그들의 공격을 부드럽게 피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이놈들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지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강렬한 열양기공을 발휘해 신속하게 일격을 가하며 검은 그림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매우 치명적이라 묵묵부답인 적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검은 그림자들이 차례로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지혁은 그들 중 한 명을 인질로 삼으려고 일부러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제압했다. 마침내 인질로 삼은 무사를 끌어안고 지혁은 그의 목을 손으로 가져가 멈췄다. 총각에 그가 출수하면
인질은 반드시 삼도천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제 말해라. 너희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냐? 지금은 내기를 흘리며 상대 목에 고통을 가했고 그의 강력한 압박에 인질은 결국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마교의 무사들이다. 이곳에서 연애 모용세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활동 중이다. 지혁은 그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지혁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신교 화령호교원 신마소에서 대법을 거치면서 오감이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 도선의 반열에 있었다. 그는 연애 모용세가란 말을 듣고 이 어둠의 무리가 극악으로 활동하는 것을 직감했다. 연애 모용세가가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 천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예상했다. 모용세가라니. 내가 이들을 잊힌 채 생활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군. 지혁은 인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의 목에 힘을 가하며 경고했다. 지금부터 너는 나를 너희의 소굴로 안내할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인질은 두려움에 부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혁은 인질을 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교의 소굴이었다. 지혁은 인질의 안내에 따라 어둠 속을 빠르게 질주하며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은 마교의 소굴에 도착했다. 소굴은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입구는 굽이굽이 거대한 바위로 가려져 있었다. 지혁은 조용히 인질을 앞세우고 그의 애병인 환공의 총, 육모방망이를 그의 등에 대고 소굴 안으로 들어갔다. 소굴 안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내공을 집중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소굴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며 이동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지혁이 외치자 소굴 안에서 움직이던 무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지혁은 앞에 있었던 인질의 뒤통수를 후려 쓰러뜨리고 순간적으로 반응해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마교의 무사들을 일살의 무공으로 하나씩 쓰러뜨리며 소굴 깊숙이 들어갔다. 지혁이 소굴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마교의 무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삼고 있었으며 그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있었다. 잔혹하게 다루는 모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기에 지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지혁은 강렬한 내기를 이용한 일격으로 무사들을 물리치며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열양기공은 마교의 무사들을 압도했고 그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다. 지혁은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하나씩 구출하며 소굴을 정리해 나갔다. 지혁은 소굴의 중심에 있는 일단의 무리 우두머리를 찾아냈다. 우두머리는 강력한 무공을 지닌 자로 지혁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보좌에 앉아 두골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허허, 두골주라니 사람의 해골을 술잔으로 여겨 해골에 술을 부어넣고 마시는 고대 민간신앙의 무리나 할 법한 아나무인의 악독한 무도가 아니겠는가. 이때 두 사람은 강렬한 눈빛을 교환하며 노려보았다. 그리고 즉시로 싸움을 시작했다. 도대체 이 해괴망측한 악행을 벌이는 너희는 뭐란 말이냐? 너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지혁은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올렸고 그의 쌍수는 붉게 물들어 그에게서 나오는 강렬한 열양기공의 열기가 주변으로 피산했다. 지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두머리를 공격했다. 이에 우두머리도 이를 맞서며 반격을 가했다. 찰나.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졌고 속을 아는 이들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지혁은 우두머리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그의 움직임은 기민했으며
매우 효과적인 보보를 밟고 광속의 빠른 공격으로 매우 강렬했다. 이는 우두머리를 압도했다. 마침내 지역의 쾌속한 출수는 주변 공기를 찢어놓으며 진동과 함께 괴성이 울렸고 빛이 사방으로 번쩍한 후에 우두머리는 천천히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이마에서 한 줄기 피가 맺히며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제 이곳은 끝났다. 지역은 노예들이 모인 곳으로 이동하였고 불안한 눈으로 지역을 보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 그는 인지를 이끌고 소굴의 이곳저곳 위험 요소를 통과했으며 많은 수의 노예는 지역의 인솔로 안전하게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지역은 소굴을 완전히 소탕한 후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인솔하여 안전하게 데리고 소굴을 빠져나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이제 그대들은 안전하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곳을 지킬 것이다. 지역은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안전을 또다시 약속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지역에게 허리를 깊숙이 조아리며 하나씩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사라져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지역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지역과 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왜? 이 노인은 마을 보인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그는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현묘하여 지혜롭게 보였다. 예사 인물은 아닌 것이 분명했다. 지역은 그 노인의 정체의 의문을 품고 다가갔다. 저벅. 이보시오, 어르신. 어찌하여 이곳에 계신 것이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노인은 천천히 지역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가 서려 있었다. 젊은이, 그대의 외모를 보니 동이족 예맥의 후손이로구나.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작은 황금건에 동고줄 찔러 넣은 모습이 예맥 쪽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말이다. 지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노인이 자신의 출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르신은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소. 어찌하여 저의 출신을 이리 쉽게 아시는 것이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누나라 출신이네. 이미 오래전 누나라는 연에 의해 망했지만 나는 공구의 제자였던 자로, 즉 중유라 하네. 나는 위나라 조정에서 큰 인물로 활동한 장군이었네. 하지만 나는 적들에게 전사했다는 소문이 난 후 이곳에서 은둔하며 살아왔지. 지역은 조금 놀랐다. 과거 노나라의 공구, 즉 공자란 인물은 세상에서 큰 스승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지역도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 공자란 인물을 풍문으로 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깊은 존경심을 품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자로, 즉 중유는 공자의 애제자로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으니 말이다. 공자님의 제자 중유 어르신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이곳에 은둔하여 살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중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적들에게 전사한 후 이곳에서 은둔하며 지내왔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너의 외모를 보고 임액의 후손임을 알아보았네. 난 자네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대는 분명히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물론 그대는 전국 파룽의 시대의 군주들에게 관심은 없겠지만 말이야. 세상은 그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걸세.
그래서 말인데, 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줌세. 자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예맥의 후손이니 말이야. 공자께서는 죽기 이래전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네. 그분은 사실 동이족 예맥의 후예라는 것을 나와 일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 지혁은 중유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공자가 동이족 예맥의 후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공자님께서 예맥의 후예라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찌하여 주 왕실에 대해 그렇게 칭송하며 이 중원의 전통성을 화족에 있다고 하시며 높였던 것입니까? 중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혁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스승에게 여러 사정이 있었네. 그가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의 초청을 받았고, 그분은 그곳에서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하셨네. 그분은 열방에서 그분의 도를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하셨지. 하지만 그는 세파와 세류에 쓸려다니며 꿈을 이루지 못하셨네. 세상은 동이보다 화하족을 원했거든. 하지만 공자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그 가르침을 이어가길 바란다네. 너는 예맥의 후손으로서 큰 사명이 있을 것이네. 지혁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중유의 말을 새기기로 다짐했다. 어르신, 저는 신교에서 중책을 맡은 자로서 중원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강해지고 세상을 향해 더욱 지혜롭게 대하겠습니다. 중유는 지혁의 결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대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가지고 있네. 그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나는 항상 그대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네. 아, 네. 지혁의 두 눈에는 민족을 향한 강한 자부심을 담아내었다. 그는 사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과거 어려운 시기에 지독한 불신으로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나. 아무튼 그리고 나의 선사는 죽기 직전에 내게 한 가지 속삭이셨네. 그분은 내게 나의 노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전하라 하셨지. 네? 예맥의 청년을 만나게 되면 네. 경천애인을 실천하고 제세이와 광명이세, 이도여치를 반드시 실천하라 하셨지. 무슨... 그대의 두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것이야. 세상은 그대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게, 그대 앞에 놓인 살생부 앞에 언제나 이것 경천애인과 제세이와 광명이세, 이도여치를 실천하라고. 제가 알기론 공구 선생은 언제나 예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호호호. 자네도 알지 않나? 그가 예맥의 후손이고 그대도 예맥의 후손임을. 화하족은 대동세상을 모르네. 나도 젊을 때는 혈기로 위나라 군주였던 공숙담을 섬기며 이해를 실천하려 하였지. 하지만 세상사 다 소용없는 것이네. 마치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결국 예맥의 전부인 것만이 궁극의 도가 될 것이지. 나는 비록 이곳에서 다른 제자를 두지 않았네. 그리고 조용히 은둔하며 살고 있지. 허나 나의 사명은 스승이 마지막 부탁한 유언을 그대에게 전하는 것이었으니 내 본분의 사명은 이제 다한 것이네. 그저 이후로 소천을 기다리며
그대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노년의 기쁨을 삼을 것이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줌세. 이곳 마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신규는 마교로 둔갑하는 괴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네. 무슨 말씀인지요? 자네가 이곳으로 온 것이 우연이라 여기나? 아닙니다. 저는 제 몸 안에 깃든 종신동경의 심령을 좇아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종신동경이라. 그것도 아마 이맥 쪽의 조상인 홍산의 유물 아닌가? 역시 중요 어르신은 자네와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 철저한 하늘의 안배이니. 나는 나이 100을 넘기며 스승이 가끔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비기를 몸소 알 수 있었어. 지금 그대는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혈루를 꺾게 될 거야. 모용세가의 야심은 지금 전국 파롱 중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대와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 그러니 모용의 암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게나. 이곳 구렬은 마교란 이름으로 악행이 자행되었으니 아마도 다른 곳에서 신규는 마교로 바꿈하고 있을 것이네.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협행하고 항상 경천의 인을 잊지 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구 스승이 노년에 죽기 직전 깨달은 궁극의 도인이 말이야. 중유의 말에 지혁은 하늘을 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오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으니 지혁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중유는 얼굴 가득 사람 좋은 표정이었다. 난 이제 감세. 내 처소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말린 해바라기 씨를 먹어야겠어. 내 노년의 유일한 낙이니 말이야. 중유는 몸을 돌이켜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나갔고, 이런 중유를 보며 지혁은 허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였다. 또한 살펴가십시오. 지혁은 중유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작별을 고했다. 또한 그는 즉시로 어두운 숲속을 달렸으니 그의 보보는 여의팔보간섬의 선보를 밟으며 신속하게 질주하여 마화와 남궁역이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미 지혁의 지시대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교주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마화, 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마교의 소굴을 제압하고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공자님의 제자인 중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남궁역과 마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중요 어르신이라니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위나라 왕실에서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유와의 대화를 설명했다. 그분은 적들에게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주의 배려로 불타는 왕실에서 무사히 살아나셨고 이후 이곳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스승인 공구께서 동이족 예맥의 후예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남궁역과 마화는 속으로 탄식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교주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혁은 결연한 표정이 되어 대답했다. 우리는 중원의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경험한 것은 앞으로 세상의 난세를 말해줍니다. 이들은 마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마교의 악행을 막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중요 어르신은 경천의 인을 말씀하셨소. 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지혁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두 눈에 눈빛이 초롱초롱하였다. 이들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북해 빈궁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지혁은 중원의 평화를 위해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길은 혈로여. 시산혈애처럼 험난할 것이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중유 선생의 가르침과 같은 동이족의 후손, 예맥 출신인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혁은 신교 교주로서 중원을 평화롭게 끌어나갈 것이다. 물론 대동세상인 경천해인의 세상으로 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